각자 2시간 대국입니다. 1분 초읽기 5회 긴 시간 두어지겠습니다. 네, 중국 주최 세계대회이기 때문에 덤은 7집 반입니다. 네. 한국의 신진서, 중국의 리친청 선수가 32강에서 붙었습니다. 네, 역시나 덤이 7집 반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백이 약 1집 정도 우세하게 시작을 하는데요. 네. 돌가리기 결과 신진서 선수의 흑번입니다. 최근 대국이 출란배 본선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2022년 3월에 있었던 출란배 본선에서 신진서 선수가 리친청 선수를 꺾고 8강에 진출한 적이 있었는데요. 중국뿐만 아니라 대만, 일본 모두 과연 실제로 두는 신진서의 모습은 어떤가 많이들 궁금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이제 네. 코로나 전에 대면 대국에서도 세계적인 강자였습니다. 세계대 결승에도 올라갔었고요. 하지만 이 실질적인 어떤 세계 1인자로 우뚝 올라선 것은 코로나 이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면 대국을 했을 때 그 강력한 기운을 한번 중국 선수들에게 좀 맛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 리친청 선수가 입구자로 받았습니다. 리친청 선수에게는 이 2시간이 너무 남는, 소위 말하는 남아 도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리친청 선수는 중국에서 가장 빨리 두는 선수이고요. 네. 중국을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빨리 두는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이 속사포를 자랑합니다. 그렇게 몰아치면서 두는데도 좋은 내용을 보여주는 걸 보면 당하는 상대들은 뭐지 싶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이제 이 선수의 단점이라면 그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1시간, 2시간 혹은 3시간 기전에서도 속기 대국이나 별 내용 차이가 없다. 이런 평가를 듣기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는 좀 고쳐야 할, 보완해 나가야 될 숙제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자, 신진서 선수 마음 편하게 두겠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대면 대국으로 처음 나가는데 예전 또는 최근에 이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긴장과 좀 떨림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신진서 선수 하면 워낙 그 대국 준비를 잘하는 선수이고 또 최근 몇 년 사이에 네. 바둑적인 성장뿐만이 아니라 심적인 성장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차분하게 가라앉힌 상태로 대국에 임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예전에는 상대가 앞에서 하는 제스처는 자세 행동에 따라서 좀 많이 움직인 편이었을까요? 그래도 지금이 있다든지? 좀 더 뭔가 네. 평온함을 유지한 채 자신의 기량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스처가 많은 선수들, 탕웨이싱 선수나 커제 선수에게 중후반에 흔들리는 그런 점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물론 그것이 이제 본인 스스로 흔들린 것인지 상대의 제스처에 의해서 흔들린 것인지 이런 것은 조금 느낌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네. 분명 신진서 선수도 좀 대국 중에 화를 못 참는 그런 모습도 보인 적이 있었고 냉정함과는 사실 좀 어린 시절의 신진서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근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대국이 진행된 내내 굉장히 차분하게 이제 가라앉히고 대국을 하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초반 진행은 좀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이 장면에서 백은 한 점을 잡는 게 양쪽 모두 가능합니다. 이쪽에 한 점을 잡는 것도 가능하고 이쪽에 한 점을 잡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쪽을 잡는다면 이런 식의 진행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진행인데 흑이 축이 유리할 때에는 백이 이 진행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흑이 유리하기 때문에 백은 이정석은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좌기 연타하더라도 축으로 잡히는 건 피했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세계 대회에서 최근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앞서도 이제 저희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외에 성적이 너무나도 좋아요. 2023년 들어서면서부터 국내 대회 성적이 워낙 좋아서 정말 컨디션이 절정입니다. 약간 탈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2023년에 네. 43승 3패를 기록 중에 있고요. 현재 25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국은 대부분 국내 기전 본선 그리고 바둑리그, 갑조리그 등등입니다. 그 신진서 선수 하면 몇 판 안 지기 때문에 뭐 2022년에 누구한테 졌는지, 2023년에 누구한테 졌는지가 뭐 거의 기억날 정도로 정말 이 선수가 지는 그 자체가 뉴스입니다. 네. 아직까지 올해 연승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신진서 선수가 패한 기사는 중국의 황인숭 선수와 한국의 강동윤, 원성진 선수. 네, 딱 이 세 판의 패배가 전부입니다. 네. 자, 흑이 나가지 않고 귀로 안정을 취하자 백이 변으로 벌렸는데요. 백의 입장에서는 이쪽을 네. 붙이고 흑에게 이곳을 허용하는 이런 두턴 수법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멀리 벌려서 흑이 이쪽을 나오면 이렇게 두 칸으로 지켜서 좀 더 실리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막히는 걸 방비하고자 호구로 받았습니다. 행마가 느리긴 한데요. 한 칸보다는 조금 느린 느낌은 있지만 예. 또 반대로 좀 단단한 느낌도 있어요. 이렇게 한 칸 띄고 이런 진행이 되었을 때는 나중에 여기 날짜로 달리고 여기 들여다보고 이쪽을 찝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당하는 것이 있다면 흙 모양의 탄력에 있어서는 이 호구가 좀 더 탄력적이기 때문에 좀 단단한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같이 두텁게 봤습니다. 자, 4칸이나 벌려져 있었는데 순순히 지키게 해줬고요. 네, 이제 하변 쪽에서는 어느 정도 모양이 일단락이 되었다고 보고 네. 신진서 구단이 상변의 모양을 넓혀갑니다. 네, 다음에 어깨 짚어가는 자리도 워낙 좋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노리면서 한 칸 뛰는 자리가 절호점이고요. 리친청 구단도 자신의 모양을 넓히면서 상대의 폭을 좁히는 눈목자, 대세점 자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붙여서 타이트하게 응수타진합니다. 뭐 적당히 2칸 정도 벌렸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냥 이렇게 벌리는 네. 것은 역시 이 후속 수단이 없다는 게 좀 문제이고요. 이쪽이 그만큼이나 단단하게 지켜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신진서 구단의 의도입니다. 백이 이런 식으로 참아준다면 백은 단단함에 단단함을 더해서 이건 중복의 형태다. 그리고 흑은 그냥 2칸을 벌린 것보다는 훨씬 발빠르게 진행을 시킬 수 있다 보니까 이것이 흑의 의도입니다.
백도 다 받아줄 순 없고 같이 물어봅니다. 우아기에 붙여서 흙이 어떻게 젖히거나 늘지. 네, 지금 저수가 굉장히 치열한 수이고요. 예. 이쪽을 젖히면 이 젖힘수를 통해서 이쪽을 젖히면 이쪽의 젖힘수를 통해서 여기 끊는 자리를 노리고 반대쪽을 젖혀서 흙이 만약 이 약점이 신경 쓰여서 참는다면 그때는 백도 그냥 쉽게 이 모양을 중복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자리를 노린다면 이것은 흙의 실패입니다. 백 중복 만들려다가 역으로 그 모양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흙도 귀로 젖혔습니다. 네, 저렇게 단수 친 수가 신진서 구단의 이제 최강수였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여기를 끊고 이렇게 막아서 싸움을 걸어가면 신진서 구단도 이제 여기를 둬서 좀 더 치열하게 싸우겠다 이런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리신청 구단의 이 붙임수는 여기 끊는 수를 보면서 붙인 수지만 신진서 구단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네, 저렇게 밀어간 수가 리신청 구단의 선택이었는데 이제 부분전 접전으로 가기보다는 여기를 먼저 밀어서 흙이 만약에 이 한 점을 살리면 하나 단수를 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막아서 이제 바깥쪽 봉쇄가 잘 안 된다면 이 싸움은 백이 해볼 만하다 이런 판단하에 지금의 네. 진행을 선택을 했고요.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흙이 수를 늦추면 젖히는 수가 있고 바깥쪽을 바로 봉쇄하러 가기에는 여기 이었을 때 흙이 축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신진서 구단도 실전은 방향 전환을 해서 하변 쪽을 돌파해 갑니다. 이렇게 연구되지 않은 변화, 특히 바꿔치기가 나왔을 때 형세 판단이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크게 나쁘지 않았고요. 네, 이 장면이 이제 선택의 기로였는데요. 네. 백은 이쪽 부근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이쪽 부근을 좀 신경을 쓸지 아니면 중앙에 호처라고 할 수 있는 여기를 늘어갈지 그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넘었습니다. 네, 실전의 선택은 결국은 이제 여기를 좀 신경을 쓴 것인데 리친청 구단의 이바둑의 첫 번째 완착이었습니다. 집으로 큰 곳은 아닌데 역시 중앙을 중시했었어야 됐을까요? 네, 방금 전 상황에서는 이제 네. 여기를 늘어서 그래도 중앙 쪽을 쭉 뻗어 올린 다음에 여기는 여기대로 버텨가는 편이 좀 더 좋았습니다. 이렇게 두터움의 가치를 판단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넘는 게 마음은 편한데요. 네, 그 자리는 흙이 먼저 늘었습니다. 백이 먼저 이곳을 두었다면 한 발 앞서서 이렇게 쭉쭉 나갈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실전에 흙이 이렇게 느니까 백은 여기 축으로 잡히기 전에 안 받을 수가 없게 되었고요. 판 전체의 두터움의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지켜두는 것까지 정리가 됐고요. 흑이 3점 살릴 수 있는데요. 백이 아직 못 살아 있으니까 요석이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 이 자리를 그냥 이렇게 대놓고 넘어가는 것은 백이 여기를 끊었을 때 흑은 이렇게 다 안에서 받을 수밖에 없고 바깥쪽에서 활용을 간다면 이 백돌이 공격당할 돌도 아닐 뿐더러 이 부분에서 흑이 좀 눌리고 활용당할 수밖에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두는 것은 별로 좋아 보이진 않고요. 아, 끌고 나오는 건 오히려 짐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쪽을 끊었을 때 여기가 이런 자세라고 확정을 짓는다면 흑은 여기를 둬서 먹여침을 당하고 단수치고 젖히는 것까지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밀어서 그 다음에 넘는 것을 노리는 편이 낫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 자체는 당장은 뭐 그렇게 크다고 판단하진 않았습니다. 네, 신진서 구단이 백의 저 5칸 사이를 가름으로써 이 백돌 3점을 공격할 수 있다 이런 판단하에 주변의 두텀을 좀 활용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저렇게 중앙 쪽으로 진출을 하니까 일단은 백돌이 갈라지면서 이 아래쪽에 쌓아뒀던 두텀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가 이제 선택의 기로였는데요. 백이 좌변의 연결도 보고 있기 때문에 흑이 받는 것에 따라서 연결이 달라졌는데요. 백은 흑이 이쪽을 받으면 이제 호구 쳐서 끊어서 연결하는 것을 꾀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선다면 이쪽을 끊어서 이건 당장 흑이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신진서 구단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도 지키면서 이쪽을 쉽게 넘겨주고 싶지도 않았던 그런 심리였을 텐데요. 아, 그래서 버텼고 연결은 바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곳까지 호구로 다 막긴 어려운데요. 여기를 호구로 막으면 지금 네. 리친청 구단이 여기 건너붙이는 수를 보고 있고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흑은 3점을 버리고 아래쪽에 3점을 취하는 이 바꿔치기 양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국면이 되었을 텐데요. 여기를 뚫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 막아두고 여기를 늘면 이쪽 부분이 워낙 깔끔하게 넘어가 있어요. 어느 쪽으로 차단하려고 해도 끊으면서 이 중앙 쪽 4점이 단수다 보니까 이 백돌은 차단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흑은 들어가서 한 것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신진서 구단이 하나 한 칸 뛰고 나서 막아준다면 그때 여기를 끊으면 이건 아까랑은 달리 차단이 되니까 먼저 뛰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네. 기존에 두었던 돌들을 생각하다 보니 계속 여기서 뭔가 얻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컸나 봅니다. 집을 챙겼고
백은 중앙을 두텁게 막았습니다. 네, 초반에 이곳 접전에서는 신진서 구단이 좀 더 득점을 올렸고요. 좌변 쪽 접전에서는 뭐 일진일퇴 공방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갔습니다. 여기서는 비슷했지만 역시 하변에서는 흑이 득점을 올렸기 때문에 판은 신진서 구단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따내고 지키게 하는 교환이 조금 아까울 수도 있는데 또 생략하기엔 역으로 당할 수도 있을까요? 역으로 당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쪽을 생략할 때는 항상 여기 중앙 쪽 끝낸 수를 백이 노리게 되는데요. 방금 전 이 따낸 수로 끊었다면 아마 여기를 따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따낼 수 있는 이유는 여기 흑의 확실한 패감이 있기 때문에 이 패를 백이 좀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중앙 쪽은 항상 끊지 못한다면 따내서 교환시키자, 이것이 리신청 구단의 생각이었습니다. 들여다보는 활용을 받질 않았고 백은 상변 삭감합니다. 지금까지의 확정가는 백이 많았는데요. 네. 지금 정해져 있는 집은 네. 백이 좀 많아 보이고 역시 흑은 중앙과 이 우변 쪽의 발전성에 좀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이 양쪽의 발전성에 기대를 걸려면 무엇보다도 이 백 두 점을 괴롭힐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두터움이 필요하고 방금 전 신진서 선수의 이수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확실한 공격을 위해서 조금 더 실리 손해를 봤습니다. 방금 전에 백이 이곳을 받지 않는다면 여기를 끊어서 단번에 백돌 5점이 끊어졌기 때문에 백도 당연히 여기는 이제 받는 자리였고요. 집으로는 신진서 구단이 약간 손해이지만 이 교환을 시킨 것은 역시나 승부는 지금 중앙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칸 한 칸으로 안녕을 만들어 놨고요. 좀 더 가벼운 행마도 있었을 텐데 득이 없다고 봤나 봐요. 백이 집으로 네. 좀 앞서 있다고 해도 지금 이쪽 부근의 흑 발전성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크게 앞서는 상황은 또 아니기 때문에 백은 이제 부분적으로 백의 안녕을 갖추면서 추후에 이제 약간의 약점을 좀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데 나와 끊는 단점이라던가 혹은 백이 두터워진다면 오히려 이런데 급소를 가서 가르는 것과 나와 끊는 걸 노리고, 또 주변에 백돌이 두터워진다면 이런 눈먹자 날일자 사이도 완벽한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바둑에서의 성패는 여기 중앙 쪽에서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네, 흑도 포인트를 잘 짚었습니다. 이렇게 먼저 백돌의 선공을 가하니까 백이 두터웠을 때 노릴 수 있는 이런 째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방비를 할 수가 있었죠. 찌르는 교환을 하고 단단하게 늘어서 지켰고요.
아직까지는 백돌이 좀 얇습니다. 이수는 이제 백돌의 안형을 갖추면서 동시에 다음에 깨 들어가는 것을 좀 보는 그러니까 실리와 안형을 동시에 갖추는 그런 수인데 여기를 깨 들어갔을 때는 흙이 연결하고 나면 다음에 여기 찝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신진서 구단도 당장은 이쪽 부분이 더 실리로 큰 자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한 칸이 아주 침착합니다. 네, 신진서 구단도 중앙으로 한 칸 뛰면서 아직까지는 이 백돌 7점에 대한 공격에 고삐를 늦추지 않았고요. 저 선택이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상대를 압박하고 상대가 좀 소극적으로 대처하니까 여기서 바둑은 확실히 신진서 구단의 우세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곳을 지켜간 것이 인공지능의 추천수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수였고 이 수는 실리로도 크고 이쪽의 약점을 좀 커버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남아있었던 이런 부분의 약점이 지금의 지키는 수로 끊게 됐네요. 네, 지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신진서 구단이 중앙 백돌에 대한 공격을 엿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칸 사이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이 백돌의 근거를 좀 노리고 있고요. 만약 여기서 한 술 더 떠서 백이 여기까지 들어간다면 그때는 아마 신진서 구단도 칼을 빼들었을 겁니다. 이런 데가 전부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를 치중 가서 이렇게 늘고 공격을 들어간다면 네. 이거는 백도 대응하기가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선수라서 중앙의 흑돌은 굉장히 두터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근의 약점을 지킬 겸 또 이쪽에 응원군을 보내는 이 쌍리이블 선수는 굉장히 좋았는데요. 흙이 한 번 더 덮어 씌우면서 우변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제 이쪽으로 파고드는 것은 네. 좀 중앙이 위험하지 않냐 이런 뜻이었고요. 지금 국면의 흐름은 이제 여기서 초반에 거둔 흙의 성공 그리고 이 부근에서 백의 소극적인 타개와 흙의 확실한 선택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신진서 구단이 우세를 잡아가는 시점이었습니다. 네, 뭔가 상대가 빈틈을 보이지 않자 리친청 구단이 좀 때이르게 승부수를 던졌고요. 네. 지금 저처간 수가 이대로 흘러가서는 흐름상 좀 가망이 없다고 본 리친청 구단의 어떤 배수의 진을 친 승부수였습니다. 네, 이 뒷맛이 있기 때문에 신진서 구단도 중앙을 두텁게 처리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부분적으로는 수가 납니다. 지금 이 젖힌 수로 인해서 백이 여기를 늘었을 때 백은 끊어가는 것도 있고 단수 치고 이렇게 들어가도 그렇고 패가 날 수 있지만 이 패는 백이 졌을 때 피해가 크고요. 흙은 팩감이 곳곳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신진서 구단도 최강으로 버텨왔습니다.
네, 지금 당장 패를 걸어가는 것은 백은 팩감이 없고 흑은 이곳에 팩감이 몇 개는 나오기 때문에 리신청 구단이 팩감 공작에 들어갔는데요. 네, 이제 만듭니다. 확실한 팩감을 쓰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네, 상변 쪽에 팩감을 몇 개 만들었지만 네. 아직은 부족하다고 보고 더 많은 팩감을 만들기 위해 우하기를 건드립니다. 자, 여기까지는 리신청 구단이 원하는 대로 다 됐어요. 네, 좀 위협하는 데까지는 했는데 신진서 선수가 뭐 아무렇지도 않게 다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백도 팩감이 많아졌기 때문에 네. 뭐 흑도 방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은 팩감 한두 개 차이 여유입니다. 네, 백도 부담이 꽤 있는 패가 시작됐습니다. 좌변 막을 수 있는 것 놓치었고요. 그리고 귀를 다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패를 걸었습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승부를 걸어갔을 때는 더 이상 뒤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걸었고요. 이제는 악수 팩감이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사용하면서 저 패를 이기는 것만이 백의 마지막 찬스입니다. 네, 그런데 백이 쉬운 상황은 분명 아니죠. 이 장면에서 백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여기 팩감을 써서 따내고 흑이 여기를 사용하면 따낼 때 여기를 젖혀서 다시 한번 사용을 하고 따내면 이 다음에 흑이 여기 있는 팩감이 하나 있지만 백도 끼우는 팩감이 하나 있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신진서 선수가 이제 이쪽 부근에 팩감을 써서 바꿔치기를 결행하면 이 백돌은 안에서 살 수가 없고 이걸로 흑승입니다. 흑은 아직도 남은 팩감 여유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리친청 선수가 살짝 비틀어 갔어요. 여기를 이렇게 두 번의 팩감을 사용할 바에는 여기를 끊어서 이렇게 사용하겠다. 이게 이제 리친청 구단의 생각이었습니다. 네, 단숨에 해소했죠. 그리고 여기서도 백이 젖혀서 이렇게 단수 치고 끊는 게 보통의 수법인데요. 이렇게 흘러갔을 때에는 흑이 이쪽 부분을 정리하고 나서 이쪽에 큰 자리를 가고 받을 때 여기를 잇는다면 이건 백의 필패이기 때문에 리친청 구단이 다시 한번 승부수를 던집니다. 이어달라는 거군요. 지금 여기를 잇는다면 네. 젖혀서 방금 전에 그림과는 달리 여기를 먹여친다면 흑은 이 대마 전체가 걸렸기 때문에 밖으로 도망을 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두 점으로 키워 죽였지만 여기를 먹여쳐서 돌들을 따내는 게 있기 때문에 방금 전 저희가 살펴봤던 이 수로 그냥 젖히는 것보다는 백이 이득입니다. 네, 그래서 신진서 구단도 다시 비틀어 갔어요. 이쪽이 뚫리긴 하지만 흑은 이쪽에 탈출구가 있고 무엇보다 그 전에 두었던 교환이 백은 대손해입니다. 네, 두 점을 잡을 순
있는데 저는 손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쪽 부분의 베개 모양으로 정리가 되니까 신진서 구단이 이제 이쪽을 끊는 게 아니라 반대쪽을 끊어서 좀 더 백진영으로 비집고 올라가려는 그런 수법을 선보이고 있고요. 최대한 집으로 득을 본 이후에 이제 중앙을 정리하면 흑의 우세는 안정적입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으로 이 네. 리친청 구단의 승부수가 일단락이 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득을 보질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승부수를 띄웁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흑도를 끊어가지 못한다면 오히려 백이 그냥 안에서 살기만 해야 되고 지금 집으로는 추격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재차 승부수를 던졌고요. 그 패를 하는 모양이 좀 아름답진 않은데요. 네. 흑이 여기를 잇는다면 뭐 흑이 쉽게 살아갈 수는 있지만 중앙에서는 백이 크게 손해를 보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패를 함으로써 결정을 짓는 것이 맞습니다. 흑은 자체 패감이 있고 또 이 흑도를 버리더라도 다른 곳에 그만한 가치의 패감을 사용한다면 지금은 패감이 충분한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신진서 구단도 중앙에서 강하게 버텨왔습니다. 반면에 백은 패를 걸긴 했지만 대마도 걸려 있어서 자체로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이곳을 해소하는 자세가 안 좋아서 괴롭죠. 여기를 이어서 해소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선수가 되다 보니까 여기 끊어지면 백은 오히려 잃는 것이 많습니다. 네. 우측이 다 떨어져요. 네, 저런 자리도 안 받을 수가 없죠. 지금 중앙을 따냈다가는 흑이 그냥 여기를 따내도 흑의 승리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버텨야 되는 리친청 구단의 입장입니다. 네, 흑은 패감 쓰는 게 참 여유 있습니다. 지금도 중앙을 잡는 게 귀를 잡는 것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런 자리도 다 패감이 돼서 백이 받아야 되고요. 네, 그 자리도 패감이 되죠. 여기를 해소하면 단수치고 따내는 것까지가 선수가 되면서 한 집을 확보하고 여기를 끊어간다면 백이 두 점을 잡으러 갈 때 여기를 끊으면 이 한 점을 제압하면서 흑돌은 전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백은 다른 곳에 팩감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계속해서 팩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네, 흑은 아직도 팩감이 남아 있고요. 무상기 팩감이 성립은 되는데 계속 손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패를 백이 이길 때 깔끔하게 해소가 되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백도 여기 팩감을 쓰면서도 계속 중앙이 신경이 쓰입니다. 조금이라도 자충이 채워지면 중앙패가 한 번에 해소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팩감을 쓰는 백의 입장에서는 사실 좀 괴롭습니다. 네. 거의 막바지에 온 것 같은데 언제쯤부터 이 바둑은 힘들겠구나라는 느낌이 왔을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여기 승부수를 던진 다음에 이 팩감이 백의 생각만큼 잘 풀리지 않았을 때 그때 아마 리신청 구단이 이번 승부수가 안 통했고 뭔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아예 해소를 했습니다. 네, 지금 저렇게 우변이 뚫리긴 했지만 중앙에서 흑이 워낙 큰 이득을 봤고요. 그리고 팩감을 쓰는 과정에서도 이득을 봐서 지금 이곳이 수가 나는 형태가 남아 있습니다. 막을 때 차단하면 네. 여기가 선수가 돼서 이렇게 둔다면 수가 납니다. 네, 지금 좌상기를 백이 지킨 것은 승부수인데 안 되는 수였죠. 네, 지금 이렇게 패를 걸고 따낼 때 자체 팩감이 여기 따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고 되따낸다면 백은 팩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던질 곳을 찾았습니다. 패를 만들고 단수를 친 장면에서 리친청 선수가 돌을 거뒀습니다. 네, 이 수순을 끝으로 신진서 선수가 흑불계승을 거뒀습니다.